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세요. 아마 소울님들 가운데서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세상을 살면서 걱정, 고민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특히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해서 사실은 점시장이나 상담시장이 최고의 호황을 맞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상담을 통해서 잠시나마 걱정, 불안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다시 현실에 돌아갔을 때는 다시 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 다시 상담을 찾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돼요. 이것은 마치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띠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소울님들을 위해서 10분 만에 걱정, 불안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A4 용지 한 장과 볼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6칸을 나누고 과거, 현재, 미래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써보시면 돼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것은 제가 제 걸 한번 적어본 건데요. 저는 한번 이렇게 적어보니까 현재의 불행이 제가 영어를 좀 잘하고 싶은데 영어를 못하는 것 이게 저의 현재 불행이었고 그 다음에 현재 행복은 이제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소울님들이 계속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거 이게 저는 요즘에 굉장히 행복하고 또 이제 저의 첫째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또 이제 둘째도 생겨서 이제 태어날 예정이라는 게 이게 참 저한테는 현재 행복한 일이에요. 이렇게 6칸을 다 한번 써서 채워 넣으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선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행복한 일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적어봤기 때문에 우선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96% 정도가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는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소울님들. 저처럼 한두 개 적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면 더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꼭 영상을 보신 후에 5분만 투자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로는 해야 할 일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일, 한 달 걸리는 일, 1년 걸리는 일. 이렇게 보시다시피 칸을 세 칸으로 나눠서 한번 적어 보세요. 이것은 이제 저의 것을 적은 건데요. 저는 지금 보니까 지금 당장 할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1년 걸리는 일을 걱정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마 소울님들도 적어보면 지금 내가 당장 이것만 하면 되는데 괜히 한 달 걸리는 일과 1년 걸리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구나를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1년 걸리는 일은요, 지금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1년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일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누구나 1년 뒤를 생각하면 불안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게 많거나 아니면 삶의 열정이 높거나 간절한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면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 미래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불확실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열정이 있거나 갖고 있는 게 많다면.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쭉 적어 보시면 내가 당장 할 일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걱정,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걱정, 고민에서 탈출하는 방법, 10분 만에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걱정과 불안감 때문에 힘들다면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과거, 현재,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써보시면 되고요. 둘째, 해야 할 일을 지금 할 일, 한 달 걸리는 일, 1년 걸리는 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적어보시면 됩니다. 걱정과 불안은요,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싹 치우면 그제서야 좋은 운이 싹 이렇게 스며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울님들도 이 장애물을 싹 사라지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라질 수 있게 한번 타로 카드에게 물어보도록 할 텐데요. 소울님들의 걱정, 불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타로 카드에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문제는요, 근원을 찾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타로 카드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로 카드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의 걱정과 불안의 근원은 무엇일까? 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지금 걱정되거나 불안한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주세요. 만일 생각이 안 나거나 없으시다면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울님들이 제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파동의 에너지를 타로 카드에 투영해서 아주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네, 선택을 마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예요. 5장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걱정, 불안의 근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부터 타로 카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5번 칼 카드인 패배자 카드인데요. 우선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한번 내가 걱정, 불안에 휩싸이면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하고 힘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 5번 칼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보통 과거에 나에게 큰 상처나 아니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기억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고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좀 극단적으로 안 되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근원이 뭐냐? 내가 과거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나 에너지를 한번 내 기억 속에 담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시 반복될까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혹시 지금 흐름대로만 가면 무조건 잘 되는 건데 혹시 만약에 극단적인 어떤 이상한 사건이 생겨서 일이 망쳐지진 않을까? 우리 관계가 잘 안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약간 좀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패턴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가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자꾸 써서 나 스스로 괴롭힐 때는 딱 스스로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잠깐만, 내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 마음이 그 패턴으로 지금 작동을 하는 것 같아. 아니야, 여기서 그만하자.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봐. 과거, 현재, 미래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일, 1년 걸리는 일 다 분류를 해봤을 때 지금 전혀 상황이 나쁘지 않아 라고 스스로를 제어하고 컨트롤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이 패턴에서 벗어나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의 일이 다시 반복되리라는 어떤 규칙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나는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스스로가 이성적으로 마음을 통제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제가 볼 땐 걱정, 불안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걱정, 불안의 근원이 무엇인지. 더 선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이 어린아이가 굉장히 해맑게 백마를 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따뜻하고 밝은 태양이 비추고 있는데요. 내가 왜 걱정, 불안에 사로잡히는 근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본다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은 성품이 너무 여려요. 너무 순수하고 아기 같고 착하고, 그러니까 내가 누가 좋으면 금방 티나고 누가 싫으면 금방 얼굴에서 표가 나요.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한테는 표가 난다는 건 뭐예요? 한없이 잘해요. 그런데 내가 그러다가도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어린 아이가 이 말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좀 사고가 납니다. 그건 뭐냐면 해맑으나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좀 아주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무의식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걱정, 불안에 사로잡히겠죠. 아, 이 사람 만나면 이런 경우 혹시 이 사람이 그 말을 한 게, 그 행동을 한 게 어떤 의미지? 계속 이런 거를 찾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요, 사람을 가려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때 묻은 사람 만나면 내가 그 때 묻은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나도 그렇게 좀 이렇게 변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변하지 않으려고 스스로가 차단을 하면서 불편한 에너지를 갖겠죠. 그래서 나는 참 순수하고 착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 불안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애초에 그런 계산적인 사람을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고, 이 사람이 계산적이다라고 싶어서 내가 좀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좀 이런 안전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볼게요. 더 찰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왔네요. 이 전차 카드는 뭐냐면 이 젊은 청년이 전차를 타고 목표를 향해서 밀어붙이는 카드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카드입니다.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걱정, 불안의 근원이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지금 뭔가에 몰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품이 뭐냐면 하나에 딱 꽂혀서 그것만 보고 달려야 되는데 지금 목표 지점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디를 보고 뛰어야 되지? 어디를 가야 되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다 보면 사람이 걱정을 하겠죠. 자꾸 이렇게 시간 가면 안 되는데, 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나태해지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걱정, 불안의 패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은 제가 어떤 조언을 드리고 싶냐면 우선 목표를 빨리 정하세요. 삶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근데 1년 걸리는 목표, 10년 걸리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기, 혹은 매일 1시간씩 러닝머신 하기, 혹은 매일 뭐 하기,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어느 정도 성취를 하게 되고 그때 나는 좀 행복감을 갖게 되고 발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나의 걱정, 불안의 근원은 뭐냐? 몰입할 거리, 목표가 없다라는 거, 열정을 다 바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없다는 게 나의 걱정, 불안의 근원입니다. 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러버스 카드가 나왔네요. 러버스가 말 그대로 사랑인데, 나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걱정, 불안에 사로잡히는데, 특히 러버스가 나왔다는 건 연인 관계일 가능성이 커요. 연인 혹은 부부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나를 걱정, 불안으로 몰아붙이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애인 관계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헤어지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연애를 왜 해요? 사랑을 왜 해요? 서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연애하는 거 아니거든요. 행복하려고 연애를 하는 건데 나를 불행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헤어지는 게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사실 뭐 아이가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헤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날 불안해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거리로부터 내가 차단해야 돼요.
벽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에너지가 나한테 오지 못하게 벽을 세워야 돼요. 그럼으로써 나를 보호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나의 걱정, 불안의 근원이 만일 애인이거나 부부라면 그런 식으로 나를 보호해야 된다. 정 안 되면 애인인 경우에는 헤어지는 것도 하나의 답일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군요. 지금 보시면 2번 동전 카드가 나왔는데요. 동전을 2개 이렇게 굴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보통 이런 경우로 우리가 뭐 결정장애다라고 부르는데 사실 결정장애가 아니라 진짜 2개의 너무 동등한 정말 5대5의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니까 자꾸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떤 중간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난 걱정,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빨리 결론을 내버리는 게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하기 위해서 끈을 끊어버리는 게 좋아요. 뭐 그 후에 뭐 일은 내가 알아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차라리 걱정, 불안보다는 낫습니다. 이게요, 긍정과 부정이 결정이 나면 사람이 차라리 불안을 하지 않아요. 근데 결정이 안 나면 사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주가가 폭락해요. 그런데 오히려 사건이 터지고 나면 주가가 안정세에 들어가서는 경제학적인 법칙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확실한 거에 더 많이 흔들리거든요. 부정보다는 불확실한 거에 더 많이 흔들려요. 심리적으로. 지금 내가 불확실한 상태예요. 그러면 어쨌든 빨리 결론을 내서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확실 상태로 놓은 다음 후에 내가 대안책을 마련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를 고민하고 무엇인가의 상황에 끼어 있다면 빨리 그냥 어떻게든 결론을 내는 것이 걱정, 불안에서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걱정, 불안의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소울님들. 걱정과 불안이 즐거움과 평온함으로 만일 바뀐다면 자연히 인생의 방향도 밝은 미래로 향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 이후로 소울님들의 머릿속과 마음은 즐거움과 평온함으로 가득할 거예요.